그럼 여전히 좋고 정부에서도 여전히 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스타 이서구입니다. 오늘 시장은 배당락을 앞두고, 그리고 배당락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주주명부 폐쇄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오늘 사서 내일로 넘어간 사람들은 주주명부에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당을 받게 되고 올해의 주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주주 요건을 가진 것도 확인되는 날이에요. 오늘과 내일 사이가.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개인이 양대 시장에서 1조 8천억을 매도했네요. 예, 시장이 특별히 주변 환경 나빴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이 1조 8천억 매도했다는 것을 보면은요,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 여기서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 장중에는 좀 많이 올라갔고 코스피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장 후반에 들어서 갑자기 이러한 매물이 나오면서 양대 시장에서 좀 보합선,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이유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죠. 네, 내일 배당락이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배당락 전과 후에는 특별히 다른 요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도 생겨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투자하는 방향을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 저 이서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배당락 전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당 관련 투자 어떻게 하느냐 알아봤죠. 늦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로 인해서 투자는 하지 말자. 다만 몇몇 특징이 있는 종목은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몇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배당 많이 주니까 많이 올라온 주식, 배당락이 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뭘로? 4분기 실적이 이제부터 발표가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배당의 권리를 획득했어. 그러면 더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 그럼 내일 매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매도가 나오느냐? 여태까지 매수했었던 이 배당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배당을 주죠. 이들 종목을 사 올려서 내일부터는 반대로 이 종목을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시장 평균을 맞추려고 해요. 대신 배당이 거의 없는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중소형주, 그동안 배당과 관련 없어서 소외되었었던 중소형주라든가 테마주들이 여기서 변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내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배당락을 기점으로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중소형주 배당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 효용이 없었으니까 소외가 됐었는데, 올해는 많이 올라왔죠. 어떤 종목이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3억 원어치 샀어, 이 종목을. 근데 갑자기 많이 3배, 4배 올라와서 10억이 넘었네? 그럼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 물량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 계속 조금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 최근 보면은, 중소형주 테마주들 보면은 최근 열흘 동안 대형주 단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소외된 것도 있지만, 그러한 물량이 종목별로 나왔기 때문에 약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오늘까지 팔았어. 그럼 내일 다시 이들 종목에 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요약 정리, 대형주 단, 그리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전까지 올라가고 배당락 이후에는 잠시 쉴 가능성, 이 확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배당과 상관없이 중소형주, 코스닥, 배당과 상관없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앞두고 배당과 상관없고 이점도 없으니까
대주주 요건에서 빠져나가려는 물량이 툭 나오면서 오늘 피크로 찍었고 내일부터 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후짱 들어서 막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소외되었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내일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 꼭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지수는 올랐는데 너무 못 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일부터는 좀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힘을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태까지 뭐 한 2주 정도 소외됐거나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 내일부터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소외주 기억하시고, 두 번째,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주가와 상관없이 실적이 좋았어. 그 반영을 이제부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 이들 종목군들이 있고요.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증권주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섹터 안에서도 뭐 조선이라든가 기계,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 그동안 수주를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계 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시 후에 한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연초에는 이미 우리는 연초장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주시장은 내일부터 2021년도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초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느냐?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럴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럼 어느 국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이걸 종합해보면 나오는 것이 있죠. 그동안 근 한 달 동안 소외되었었던 종목들, 재생 에너지 관련주,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 이들 종목들 뭐 한 보름에서 뭐 한 20일 완전히 소외가 됐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왜 소외되었는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서구가 왜 내일을 기점으로 턴, 즉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을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들 종목군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좋고 정부에서도 여전히 밀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죠. 전기차, 수소차. 근데 요즘 보면 전기차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는데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쉬었어요. 근데 이 종목들 3월달 대비해서는 얼만큼 올라왔어요? 뭐 못해도 뭐 3, 4배 올라왔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억만 샀어도 10억이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 다 버렸다라는 거지. 오늘까지 버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종목들이 내년 기대감, 신년 기대감, 정부 정책 기대감이 이제 발동될 가능성, 그리고 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매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돈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들 종목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연초 되면은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필두로 제약바이오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좀 봐야 되는데, 제 표정 보시면 아시겠죠? 너무 많이 올랐어. 왜 올랐냐? 막 바이러스 관련주 해가지고, 또 뭐 관련주 해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흐름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소외되었었던 종목인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몇 종목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증권주 관련해가지고 배당락이 내일 될 겁니다. 대부분 뭐 한 1%, 2% 증권주 배당을 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 좋잖아요. 그리고 투자하겠다는 돈이 넘쳐 흐르잖아. 그럼 당연히 증권주 괜찮을 거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삼성증권, 미래, 그리고 키움. 이 세 종목 정도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앞서 조선, 기계 이쪽으로 말씀드렸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죠. 말씀드린 종목 잠깐 보시면은 화면 볼게요. 진성 TC 말씀을 드렸었죠. 예, 조종시 매수. 예, 오늘 마이너스 출발해서 약간 밀리다가 쭉 올라가서 신고가를 돌파를 합니다. 이 종목 역시 배당이 한 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당 2% 보너스, 그 다음에 뭐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4분기 실적 기대감.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진성 TC는 여전히 조정 시에는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오랜만에 좀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목을 한 종목 찾았습니다. 물론 기관의 레포트를 좀 참고를 여러 개를 좀 하면서 좀 압축을 해봤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메리트 있는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관이 과연 따라잡으면서 계속 위로 쳐올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종목 발굴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제약사 가운데서 동국제약이 많이 쉬었다라고 생각되고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화면 보면은 거의 제자리죠. 실적이 나쁘고 뭐 그러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수급 보면은요. 연기금이 지속적인 매수가 매일 들어왔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10일 전후부터 거의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시작되는 출발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감히 한번 종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2021년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1월 시작해야 내년이 아니고요. 주시장에서는 이미 내일 21년을 준비하는 때라고 보시고요. 뭐 오늘 작은아마 여러분들께 제 소신껏 말씀드렸으니까요. 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뭐 중형주 단에서 두 종목 정도 우량한 종목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회원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여기 옆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이서구와 함께하는 고품격 주식수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